네, 정찰을 위한 풍선이다, 아니다, 기상 관측용이다. 북미 상공에서 잇따라 발견된 정체불명의 풍선을 놓고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계속 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찰 풍선을 고정해 놓은 뒤에 전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중국의 목표일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됐는데요. 관련해서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 뒤에 있는 이 사진이요. 이 사진이 이제 미국에서 저 풍선을 격추하고 잔해물을 수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 풍선이 정찰용이라는 주장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크기가 뭐 일반적인 기상 관측용 목적의 풍선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크기가. 크기고요. 예. 좀 과장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유의 여신상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유의 여신상이 한 절반 정도 높이가 될 정도로 그 기구의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달려 있는 페이로드 같은 경우에도 철제 구조물 형태로 돼 있었고, 페이로드가 뭡니까? 장착돼 있는 장착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페이로드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컸고 거의 뭐 스쿨버스 2개에서 3개 정도를 붙여놓은 정도 사이즈다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중량 측면에서도 미 노라드 쪽 사령관 발언으로는 거의 2,000파운드 이상, 그러니까 1톤 이상 크기다라고 예, 굉장히 크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미국에서는 이 잔해 일부를 수거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일부 잔해를 다 수집을 하고 있고 수집은 미 해군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집된 잔해에 대한 분석 작업은 FBI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분석할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기술 조사를 할 때는 말 그대로 이게 적성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성무기 체계 기술 조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종류의 안테나라던가 아니면은 카메라라던가 이런 주요 장비들이 식별이 되는지를 그 잔해상에서 확인을 하고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활용이 됐느냐 그리고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기술 분석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네. 나중에 또 3개의 풍선을 추가로 격추했어요. 근데 그 추가로 격추한 풍선의 잔해는 수거하지 못한 거죠. 수거를 못한 것도 있고 수거를 시도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보도 내용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중국에서는 이 정찰 풍선이 우리나라 건 맞다. 근데 민간용이고 기상 관측을 위한 용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상 관측 위해서 저렇게나 큰 풍선을 띄우기도 합니까? 거의 그렇진 않습니다. 아주 그냥 정말 특수한 목적으로 뭐 연구용 목적으로 띄우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주변국이나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주변에 잘 알리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겠죠. 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거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 정찰 풍선이 언제부터 활동을 한 걸까요? 이게 캐나다도 갔다가 미국 대륙을 횡단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일단 지난 10일에 미 의회에서 미 국무부 주도로 중국 정책 청문회가 네.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에 미 국무부 관계자 발언으로 예. 5개 대륙에서 5개 대륙 그리고 40개국 이상에서 이 풍선들이 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장착돼 있는 페이로드는 통신 수집 및 위치 파악 목적의 다중 안테나가 확인이 됐다라고 언급이 나온 적이 그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날짜가 나왔는데 동선을 다 확인을 한 거네요, 미국에서 보니까. 그죠? 2월 4일, 2월 12일, 10일. 이게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게 발견 당시의 날짜인데 이게 어떻게 움직여서 어느 나라를 거쳤는지 다 확인했다는 겁니까? 예, 확인도 다 했고 네. 그리고 이게 민간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사실은 임시 비행 제한 구역이라는 걸 설정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전직 언론인이 그 비행 제한 구역이 설정된 이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그랬군요. 되고 민간에 알려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정찰 풍선이 떴을 때 수집할 수 있는 정보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말 그대로 그 장착물에 해당하는 페이로드에 무엇을 다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보통 예. 감시 정찰 장비를 볼 때 두 가지 측면을 보면 되는데 하나는 플랫폼이고 다른 하나는 페이로드에 무엇을 달 것인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페이로드에
무엇을 달 것인가는 뭐 어떤 종류의 정찰 수집 장비를 달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인데 네.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예. 뭐 신호라던가 전자정보가 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페이로드를 달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영상 쪽보다는 신호 정보 쪽일 가능성이 좀 높은 네, 상황입니다. 지금 뭐 페이로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 풍선에 달려 있는 그 기계 장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지금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풍선 아래쪽에 달려 있는 기계 장치. 예, 그 철제 구조물과 예. 기계 장치들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기구를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풍선이 그렇습니다. 있고 밑에 이렇게 사람이 탈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사람이 탄 게 아니라 일단 기계가 달린 거 예, 아닙니까? 장비가 달려 있다고. 자, 보시면 그러면 정찰이라고 하니까요. 보통 정찰은 위성이 하잖아요. 정찰 위성이 대부분 다 군사 위성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정찰 위성, 군사 위성이 볼 수 있는 것과 저 정찰 풍선이 볼 수 있는 게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건- 보세요? 예, 그거는 플랫폼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위성만 가지고 정찰을 하는 게 아니라 위성으로도 하고 항공기로도 하고 필요하면 이런 비행선이나 풍선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예, 단지 내가 수집하려는 정보가 어떤 종류다에 따라서 가장 최적의 플랫폼을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번 경우에는 풍선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게 플랫폼 중에 하나로 풍선을 골랐다는 건데 그러면 장점이 있으니까 이 정찰 풍선을 썼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까? 위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 지나다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전 지구를 계속 감시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위성은 굉장히 훌륭한 자산인데 한 지점을 계속 관찰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성은 그냥 한번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정지 위성이 있고 또 궤도 위성이 있기 때문에 정지 위성으로 또 볼 수도 있잖아요. 보통. 근데 정지 위성을 사용하는 목적은 보통 감시 정찰 목적보다는 통신 목적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지금 정보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미 국무부나 국방부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신 내용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위치를 한번 볼게요. 보통 그 지상 몇 킬로미터에서 활동을 한 풍선입니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예. 풍선 같은 경우에는 6만에서 6만 5천 피트 고도로 활동을 했다라고 알려져 그 있고 킬로미터로 하면은 보통 대략 한 20km 정도로 20km 보시면 됩니다. 예, 보면 저희가 정리를 좀 했는데 전투기, 정찰기, 여객기 고도 이상으로도 지금 활동을 하네요. 예, 보통 여객기 고도의 2배에서 3배, 많으면 4배까지 활동을 한다라고 잘 보시면 보이지 않겠는데요? 그냥 뭐 거의 점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렇게 높은 고도에서 관측을 하면 더 넓은 범위를 볼 수 있습니까? 예, 고도가 높아질수록 관측할 수 있는 범위는 넓어집니다. 과거 2009년에 미 공군의 지참대 쪽 논문을 보게 되면 단 한 대의 비행선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체를 감시할 수 있다. 아, 라고 하는 그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도 혹시 지났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고 네. 합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시기를 통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미국과 계속 협조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정찰 풍선이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찰 풍선을 중국 말고 이 전에도 좀 사용한 전례가 있습니까? 풍선이나 비행선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뭐 18세기부터 시작돼서 1차 세계대전까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고요. 예. 하지만 비행선이나 풍선이 가지는 취약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기보다는 그 이후로는 굉장히 좀 협소한 범위에서만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미 공군 쪽에서 레이더를 달아서 순항 미사일을 찾기 위한 용도로 활용을 한다던가 예. 그리고 차기에는 미 육군 쪽에서 운용하려고 준비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정찰 풍선. 자, 크기와 모양도 달라질 수 있고 아주 작게 만들 수도 있다면서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확인되지 않은 풍선이 돌아다닐 가능성도 있겠네요?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풍선을 띄워서 전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목적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 쪽의 내용들은 보통은 통신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통신 중계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풍선이나 아니면 비행선을 사용하자라는 의견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 뭐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문제는 이걸 실현을 했을 때 각 국가들이 그걸 허용을 해주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남아 있겠죠. 이거 네. 예전에 그 구글의 프로젝트 룬 비슷한 프로젝트 분석이라고. 룬이 한쪽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보도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정부가 미국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 한 업체에서 이 풍선 개발 과정을 실제로 공개한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뉴욕타임즈 보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중국 쪽 업체에서 중국 업체에서 풍선을 개발해서 그리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다라는 게 뉴욕 미국 뉴욕타임즈 보도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예. 그건 중국이 그런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지 구체적으로 이 업체가 제작을 했습니다라고 네. 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 입장에서요. 중국은 계속해서 기상관측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언젠가는 이 풍선이나 비행선이 충분히 발견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인지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시작을 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 활동이 중간에 발각이 되더라도 그리고 격추가 되더라도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낙하물이 파괴돼 있는 상태로 발견될 것이고 네. 그러면 구체적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파악을 못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죠. 정찰 풍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